안녕. 됐다. 자, 페이지는 100페이지고, 자, 100페이지에서 우리 어색하게 그러지 말자, 우리. 나만 어색하네. 자, 100페이지에 있는 요 작품들을 나갈 건데, 솔직히 좀 빡세요. 만약 여기 1학년이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2, 3학년 앉아있으면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우리 가나다 먼저 한번 훑어볼 텐데, 가는 그냥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이 쭉 아주 길게 나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나에는 김현가모라는 작품이, 그 다음 다에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네. 그리고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57, 8, 9, 그 다음에 60, 61, 62 여기에 보기 있어 없어? 없지. 보기가 없다는 얘기는 본문에서 이미 보기를 다 줬다. 다른 말로 가 자체가 그냥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긴 힌트가 있을 때는 지금 이거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건데 가의 이 정도의 길이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김영가모, 다의 어떤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러면 제발 가에 있는 힌트를 쭉 다 읽고 나서 나로 가고 다로 가고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서 한 이쯤에서 문제 하나 내고 이쯤에서 내고 그 다음에 설명 실컷 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 작품은 이라고 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야. 그리고 또 다 작품은 이라고 해서 다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이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난 뒤에 나라는 작품으로 들어가고 다 힌트 읽고 난 뒤에 다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제발 쭉 읽고 난 뒤에 읽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쌤이랑 진짜 이 힌트가 잘라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줬는지 그 문제 풀이 방식에서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김현가모하고 또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너네들이 아마 졸업할 때까지 한 이생규장전은 8번, 9번은 봐야 될 만큼 중요한 작품. 그리고 김현가모는 많이 보면 한 4번 정도 볼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좀 중요도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생규장전 같은 건 한 3, 4년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에 꼭 나와.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야. 그래서 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쌤 줄거리부터 아예 얘기를 해줄게. 줄거리부터. 우리가 배울 김현감호라는 작품하고 이생규장전, 얘들아 이건 흘려 들어도 돼.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줄거리 설명이 없으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위에 거부터 얘기해주면 일단 김현이라는 사람이 살아. 근데 너무 벼슬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날 부처님한테 빌고 부처님 벼슬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를 드리니까 부처가 감동을 했네. 그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해서 응답을 어떻게 했냐. 여자로 변신할 수 있는 호랑이를 보내줘. 그리고 나서 이 여자랑 인연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호랑이인 이 여인이 그 김연한테 자 이제는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할 차례야. 뭐냐면 내가 성중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힐게. 그러면 분명 임금이 벼슬을 걸고 나를 잡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가 그때 나를 딱 잡아서 벼슬을 얻으면 돼. 그럼 김연 입장에서 그러면 나와 연인이었던 너를 죽여야 되잖아. 아유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도 기쁨이고 너도 기쁨이고 나도 기쁨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로운 일이 많네. 그러니 나를 죽여서 벼슬을 얻어 라고 해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잡아서 벼슬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위해서 절을 지어주고 끝나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거. 이따 보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바래서 부처가 응답을 해줬다는 거야. 즉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부처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했네 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나올 거야 간단하게. 자 그다음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은 김영감호보다는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작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김영감호에서는 여자가 막 나 이제 날 죽여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슬프다 슬프고 말았다 그냥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구구절절 애절 막 엄청 감정이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얘는 소설이라고 하지 않는데 얘는 소설이라고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구체성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생이라는 사람이
맨날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시 읊는 소리가 나가지고 담장을 쓱 봤다? 근데 엄청 예쁜 여자가 시를 막 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한눈에 딱 반해가지고 계속 맨날 이렇게 훔쳐보다가 여자가 약간 쪽지 날려가지고 너 오늘 우리 집 오실? 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요.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자,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은 물론이고 사귀는 것도 안 돼. 근데 몰래 사귀고 있다가 한번 걸립니다. 왜? 연애와 공부를 동시에 하면 성적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걸려요. 그래서 부모가 야 니네 헤어져 해가지고 헤어집니다. 첫 번째 이별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막 헤어지기 싫으니까 헤어진 상태에서 상사병이 걸려 막 다 죽으려고 해. 그래서 부모님이 에휴 안 되겠다 그냥 결혼시키자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됐네. 그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전쟁이 빡 일어나. 그래서 이생이라는 남자 빼고 전부 다 죽어요. 가족들 다 죽어. 두 번째 이별이 일어났어. 자, 근데 남자가 막 슬퍼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귀신으로 딱 태어났다?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서방님 보고 싶었어. 우리 이제 다시 인연을 맺을까? 콜. 이렇게 해서 귀신인 상태에서 세 번째 만남을 이제 가져요. 자, 그러다가 3년이 지났으니 이 귀신 어떻게 돼야겠어? 다시? 저승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서방님 이제 우리 이별의 시간이 왔어요. 전 다시 갑니다. 안녕 하고 가.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이 또 만들어지고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생규장전이란 거 쌤이 자꾸 만남과 이별을 강조했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세 번 만나고 세 번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서도 여자가 호랑이로 변신하는 이상한 일처럼 여기서도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귀신으로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거야. 오케이? 요런 내용이라고 봐주면 돼요. 이따가 보기에서 이 가라는 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선 부처님의 힘으로 뭔가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죽고 내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죽음도 불사지르고 귀신으로 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우리 가부터 내려가 보면서 문제 해결하고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로 갈게요. 가. 자, 읽어볼게. 얘들아, 펜 들어야 돼. 펜. 이거 표시 좀 하면서 갈게. 가 가면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얘들아,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전기소설에다가 길지만 이렇게 세모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길게 세모. 얘들아, 그리고 여기 기 있지, 기. 기자는 조금 눈으로 한 3번 정도 눈으로 박아서 봐줘. 기할 기자입니다. 신기함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하고 또 여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기이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 전기 이런 얘기. 자, 우리나라의 전기 소설은 중국의 전기 거꾸로 세모. 중국의 전기 거꾸로 세모. 중국의 전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설화 네모. 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대. 세모는 거꾸로 세모와 네모의 영향을 받았다네. 중국의 전기는 얘들아 중국의 전기는 에다가 거꾸로 세모. 이제부터 중국 전기 나오면 다 거꾸로 세모 할 거야.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야.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 자, 그리고 뭘 해줘야 되냐면 출세 관습으로 삼았던 요거 하고 거꾸로 세모인 거랑 이렇게 이어주세요. 거꾸로 세모 이어줘. 이게 뭐냐면 쌤이 글 읽는 방법이야. 쌤 비문학을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쌤은 무조건 세모와 거꾸로 세모를 가지고 와. 그리고 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하고 그냥 이어줘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세모에 대한 얘기할 때 쭉 이어져 있는 밑줄만 봐주면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리거든. 그래서 이런 연습도 조금 하면서 가볼게. 자, 무튼 기이한 사건은 이거 계속 중국 전기 얘기입니다. 기이한 사건은 밑줄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 요것도 아까 중국 전기랑 이어줘. 거꾸로 세모랑 이어줘. 흥미를 위해서만 쓰여서 밑줄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것도 중국의 전기와 이어줍니다. 거꾸로 세모와 이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 여기에다가 이제 세모 쳐줘야 되지. 우리의 전기소설은 세모는 기이한 사건은 밑줄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대. 전기소설의 특징이래. 이것도 이어주면 되지.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밑줄 비극적 종결. 요것도 전기소설이랑 이어줍니다. 쌤 너무 멀리 있어요. 괜찮아. 그냥 쭉 이렇게 이어줘. 쭉 이렇게 이어줘. 모양은 생각하지 마. 자, 전형성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우리 전기소설 세모 한번 해볼까? 세모. 자, 중국 전기 이거 거꾸로 세모.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 우리 아까 비극적 종결은 누구의 특징이었어? 세모 거꾸로 세모. 세모지. 그럼 비극적 종결에다 세모. 세모를 통해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대요. 됐죠? 얘들아, 이까지 한번 밑줄 한번 쭉 그어볼게. 쭉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쭉 그어줘. 아니, 단락을 나눠줘. 자, 이까지 읽고 나서 우리는 57번 문제를 풀 수 있어. 57번. 그래서 우리 5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7번. 자, 왜 풀 수 있냐면 문제 한번 봐봐. 가에서 설명한 거꾸로 세모와 세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실컷 비교한 게 세모와 거꾸로 세모였잖아. 이거 한번 판단해 볼게.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인 사건. 얘들아, 현실적이야? 무슨 사건 다뤘어? 기이한 사건. 그렇지. 기이한 사건. 그러니까 바로 1번 제끼고. 그 다음 전기와 우리 전기는 거꾸로 세모지. 그 다음에 전기소설은 그냥 세모였어. 거꾸로 세모와 세모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이었나요? 아니지. 우리 유기적이었던 거는 세모밖에 없었잖아. 그죠? 세모와 거꾸로 세모의 특징을 우리 줄로 그어놨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3번. 얘는 세모는 전기소설 세모는 작가가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 우리 출세의 수단은 세모였어, 거꾸로 세모였어? 거꾸로였지. 그러니까 제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세모는 세모의 영향을 받아. 이거는 반대로 됐지. 세모가 거꾸로 세모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제껴. 그 다음 5번. 세모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어쩌고저쩌고 위로하고자 했다. 이거 밑줄 그은 거. 세모랑 관련된 밑줄 그은 거에 있으니까 그대로 맞는 얘기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돼. 그래서 쌤이 요거를 가지고 굳이 이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던 건 쌤이 비문학을 너네들이랑 같이 하지 않았어. 근데 쌤 비문학 수업을 들으면 이 과정이 무조건 있어요. 막 구조화해가지고 세모와 거꾸로 세모. 그래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눈이 있다면 얘 특징은 이거래. 얘 특징은 이거래. 라는 걸 그냥 세모 거꾸로 세모로 표시만 했을 뿐 바로바로 이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식으로도 쓰이니까 혹시나 내가 독서가 구조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걸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방금 읽은 것처럼 완전히 이해 못해도 답은 찾을 수 있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서 그어준 것 중에서 밑에 계속 조금 이어서 내려가 볼게. 우리 세모의 성립에는 얘들아 전기소설에다가 세모의 성립에는 네모 칠게요. 민담과 전설 등 설화. 왜? 우리 제일 처음에 설화에다가 네모 쳤으니까 여기다가도 네모 칩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끼쳤대. 전기소설이 만들어지는데 얘들도 영향을 끼쳤대.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 역량이 발휘됐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했대. 자, 그럼 얘들아 밑줄 한번 그어줄게요. 새로운 유형의 인물 등장. 그럼 앞으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자,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그라미. 외로운 밑줄.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존재.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밑줄 그을게요.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다른 세계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밑줄 긋고 우리 아까 외로움이랑 또 이어주세요. 외로움이랑 이어줘. 외로우면 뭐 한다고? 금기된 사랑을 막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용궁 같은 데로 넘어간대. 자, 그 다음에 둘째 동그라미 내면성 밑줄. 자, 내면성은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얘들아 시를 통해 밑줄. 아, 내면성의 특징이 뭐라고? 시를 짓는 거래. 그래서 내면성과 시를 통해 요거 밑줄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한다. 시 지으면 내면성이래. 그 다음 셋째 동그라미 안녕. 당황. 안녕. 자, 넌 왜 당황한지 모를 거야. 우리만 알 거야. 우리 인간 끊는 중이거든. 진짜 놀라는 거 봐. 내가 제일 놀랐어 사실. 괜찮아. 얘들아 인간 이거 보면서 날 이 순간을 기억해주고 저 아이를 꼭 기억해주렴. 나쁜 자식. 자, 그 다음 셋째 동그라미 하고 셋째 동그라미 소극성 밑줄. 페이지 100페이지.
자, 소극성은 얘들아 옆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 자,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밑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 소극성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밑줄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소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 분리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됐고 또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대. 자, 얘들아 이까지도 읽고 쌤 아까 한 것처럼 쭉 이렇게 또 문단을 나눠줘 볼까? 문단을 나눠줘 볼게. 그리고 나서 얘들아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58번을 보니까 가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 그리고 1, 2, 3, 3번, 5번 쭉 훑어보니 뭐 소극성, 그 다음에 또 무슨 폐쇄성, 외로움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내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 이거 지금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나와 다의 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58번 풀기 위해서는 방금 밑줄 그어놓은 곳으로 와야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 다음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신, 김연가모 얘들아 김연가모에다가는 동그라미 왜? 나 작품이 김연가모잖아. 자, 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네모와 세모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었대. 자,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 밑줄 한번 그어볼까? 남녀 기이한 만남과 파국. 뭔가 기이할 거래, 파국이 있을 거래. 그래서 세모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서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네모의 성격을 띈대. 이게 무슨 말이냐? 네모에서 인물은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해해줘. 한번 이해해볼게. 네모에서 인물은 특정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거래. 갈등하게 될 거래. 하지만 이것은 밑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우리 김연가모 스토리에서 인간이 벼슬 얻고 싶어서 뭘 의학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했다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받아주시면 돼. 자, 그 다음 가령 김연가모 동그라미.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게요. 벼슬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했어. 그래서 뭘로 응답해? 범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응답하고 김연이 이를 기린다는 얘기래. 즉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다. 다른 말로 개인이 뭔가를 막 얻고 싶은데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전능한 힘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인물이 뭔가를 개척할 수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래요. 자, 그럼 이까지 읽고 우리 이것도 이렇게 단락 지어봅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생규장전에 대한 얘기니까 나 힌트 받았으니 이까지 읽고 나로 넘어가 볼게. 자, 나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펜 들고 갈게요. 김연가모. 김연, 얘들아 네모. 나의 네모. 김연 네모. 사람이면 다 네모. 김연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륜의 도리야. 하지만 다른 종과 사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인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얘들아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러면 김연 입장에서는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벼슬을 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벼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내 짝을 팔아서 벼슬을 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자, 그랬더니 처녀 네모. 처녀가 말하기를 낭구는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뜻, 나의 소원, 너의 경사, 일족의 보,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야. 나 하나 죽어서 다섯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어. 다만 나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만들어서 불법을 얻도록 도와주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다 뭐에 관한 얘기야? 불교, 그렇지. 불교에 관한 얘기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불교적으로만 해결해 주면 돼. 하고 마네요. 자,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얘들아, 이렇게 여인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다 하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울면서 헤어졌다. 그러고 끝이야. 즉, 소설일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단순하게 감정 같은 걸 표현했다는 거야.
알겠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애절해 막 서로 막 울고 부둥켜 안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소설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요.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 얘들아, 범 네모. 우리는 범이 여자인 걸 알지? 근데 좀 더 가볼게.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 네모, 새로운 인물.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2급 얘들아 동그라미. 우리 김연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벼슬이 나왔어. 이거를 주라고 하였다. 김연희 대궐로 들어가서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뢰자 임금이 우선 벼슬을 줘서 그를 격려하였다. 김연희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얘들아 밑줄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범이 처녀로 변했다라는 이런 표지를 줬어. 그러니 줄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야 돼. 자, 간밤에 너와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이를 잊지 마. 오늘 내 발톱에 상처 입은 사람들 모두 흑륜사 간장 바르고 그 절에 나발 소리 들으면 나을 거야. 이에 처녀가 김연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연이 숲속에서 나와 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일러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연은 등용된 뒤에 서천에 절을 세워 호원사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자기 몸을 죽여서 스스로 성공시켜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 자, 그럼 이야기는 얘들아 어렵지 않지? 아까 쌤 줄거리 얘기해준 거랑 그대로 간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58번에 우리 풀 수 있는 1번,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나의 김연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일단 이까지는 얘들아 맞지? 결국에는 처녀가 죽으니까 배필의 죽음 막지 못했어. 이 점에서 소극성을 지닌 인물이야. 소극성 우리 아까 뭐라고 했지? 쭉 돌아가 보면 소극성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래. 그치? 그럼 맞는 얘기네.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2번.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 즉 불교의 법을 얻을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치? 여기까지 맞아. 나의 갈등 해결은 종교적으로 되는 거야. 그치? 모든 문제가 뭘로 해결돼? 부처님의 뜻, 즉 불교로서 해결된대. 이까지 맞는 얘기네요. 자, 그럼 이까지 보고 또 넘어가 볼게. 자, 59번은 우리 A라는 다글을 읽어야 되니까 지금 못 풀어. 하지만 60번은 풀 수 있겠다. 자, 안녕. 안녕. 우리 인강 찍는 중이거든. 반갑다. 아이들이 다 그랬구나. 얘들아 그럼 이번에 거의 다 왔니? 좋다. 좋네. 막 아니야. 계속 찍어볼게. 자, 그 다음 60번. 하연아 우리 101페이지. 60번을 보면 얘들아 이거 문제 조금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학년이고 나머지 전부 다 어렵다 싶으면 답 이외의 거는 이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2, 3학년 친구들은 2, 3, 4, 5도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해줘야 돼. 자, 기억 한번 가볼게요.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 즉 개인의 욕망이 뭐였는데 얘들아? 김연의 뭐에 대한 욕망? 벼슬에 대한 욕망이었고 부처의 전능함, 우리 부처의 뜻을 어떻게 드러냈어? 뭐를 통해? 뭐를 내려줬어? 그렇지. 전능함을 어떻게 드러내? 범을 이렇게 줬고요. 그 범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 벼슬을 찍었다는 거야. 벼슬을 너가 저거 봐서 찍었다고 얘기했잖아. 벼슬을 줬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이란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개인의 욕망, 즉 벼슬이라는 것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 즉 범으로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돼.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난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김연에 대한 부처의 응답이야. 말이 어렵지만 이거 다시 한번 치환해볼게. 처녀가 자신의 죽음, 얘들아 처녀가 죽었어. 범의 희생이라고 바꿔줄 수 있지. 범의 희생을 난군의 경사가 뭔데? 우리 남자의 경사가 뭐야? 벼슬, 그렇지. 벼슬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응답이야. 맞는 얘기네.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되게 말은 어렵지만 치환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치환을 할 수 있냐? 그래서 1번까지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자, 근데 우리 2번, 3번, 4번, 5번은 쌤이랑은 같이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이게 좀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애들은 1번까지만 이해하시고요. 2, 3, 4, 5번은 1번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얘를 엄청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오답이야. 알겠지? 1번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면서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 61번, 62번을 보니 전부 다 다에 관련한 내용이래. 지금 볼 필요 없겠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의 밑부분부터 다시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밑부분. 자, 저기 기억이라고 써있는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한 형상화한 것이다. 그 밑에 갈게요. 네모와 다르게 소설 세모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밑줄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조금 봐줘야 되는 게 뭐냐? 혹은 인물 혹은 인간과 세계의 갈등인데 이 말은 되게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거야. 특히 고전에서. 자, 세계라는 거 봤을 때 세계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인간과 갈등하는 모든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네가 대학 가기 위해 공부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런 것도 세계와의 갈등이야. 알겠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우리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이것도 세계와의 갈등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은 전부 다 세계와의 갈등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 용어는 자주 나오니까 이해해 줘. 뭐라고? 현실과의 갈등이야. 그냥 현실에서의 문제.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맞선대요. 서로 맞서. 우리 아까 기명가모 할 때 인간은 어떤 힘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맞서지 못해. 하지만 우리 요 소설로 내려오면 인간과 어떤 문제는 있지만 항상 맞설 수는 있어. 지더라도.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세계와 맞설 수 있다는 거야. 자, 가령 이생규장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계가 전쟁이겠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래. 자, 밑줄. 생사초월한 사랑을 통해 세계와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자, 그럼 이까지 읽고요. 다시 우리 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밑에는 어쨌든 왜 쌤이 밑에 안 읽냐면 왜 밑에 안 읽냐면 밑에 보면 전기소설은 이라고 해서 다시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 다를 풀 때는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다 읽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갈게. 자, 가보겠습니다.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인물들이 만난 횡액이 뭔데? 보기에서 말하는 전쟁. 그렇지, 전쟁. 어찌 전쟁을 만나서 구렁에 넘어졌겠냐. 이리 같은 놈들한테 정조를 잃지는 않았어. 하지만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어. 절개는 중요하고 목숨은 가벼워서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어.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떻게 해야겠니? 어쩔 수 없네. 자, 당신과 그날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진 뒤에 속절없이 짝이른 새가 되었던 거야. 이제 나의 얘들아 밑줄. 저의 환시는 이승에 돌아와. 귀신이지 귀신. 내가 귀신으로서 이 생에 돌아왔대. 얘들아 이거 현실적 얘기 아니지.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기이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기이한 사건이야.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에 굳은 맹세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데 넌 어때? 이 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내 소원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모든 재산 어떻게 됐어?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 묻었어. 그럼 부모님의 유골은 어쩌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뒀어.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재산 묻어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고를 거두고 이런 재물들을 팔아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의를 마쳤다. 그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도 않고 채남과 함께 살았고 피랑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어. 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기륭사에도 가보지 않고 집에서 늘 채남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대.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최낭은 3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오열했대. 자, 아까 쌤 줄거리에서 말한 그 부분이겠지. 우리 귀신 돼서 즐겁게 지내다가 나 이제 저승 가야 돼 하고 또 다른 이별이 만들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중략 다음.
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얘들아 황천이 어디겠어? 부인이 가는 곳. 저승 갈래.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내겠냐. 지난번에 난리 겪어서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너가 아니었으면 누가 장사를 지었겠어.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의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 다하여 장례 지낸다 라고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어. 그것은 너의 마음이 착하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떠나면 안 되겠니? 그냥 징징거리는 거야.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최낭은 여인은 너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나는 이미 저승의 명부의 이름이 몰라있어. 그래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네. 만일 내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지면 저승법에 위반되고 또 죄가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미칠 거야. 다만 나의 유골이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서 유골을 걷어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줘.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 곁에 묻어줬다.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얘들아 확실히 김영감호 읽었을 때보다 되게 애절하고 구구절절 자기 감정 얘기하고 슬프다 뭐 짝이른 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설화와 우리 소설의 차이가 뭐라고 이런 구체성에서 있다는 거야. 구체성, 구체적이냐 아니냐. 자 그럼 이것도 읽어봤으니까 우리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찾아가 보도록 할게. 5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볼게. 3번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지 않았어. 이까지 맞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했어. 이 점에서 폐쇄성을 지닌 인물이야. 우리 아까 보기에서 폐쇄성을 뭐라고 했었냐면 폐쇄성을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걸 폐쇄성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얘 맞는 얘기네. 밖에 안 나간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이구나. 자, 그 다음 4번.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한 방식으로 인연을 이어가려 해. 얘들아, 귀신 됐잖아. 기한 방식 맞잖아. 귀신. 이런 점에서 외로움을 지닌 인물이야.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외로움의 뜻은 뭐였냐면 외로움이 빠져서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해야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거래. 근데 우리 귀신이 사람이랑 사랑하는 건 금기 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외로움 맞네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추네. 여기에서는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 얘들아 이생하고 지금 이 여인이 갈등하는 거야? 아니지. 이 여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에 죽었고 또 이번에는 죽음 때문에 저승으로 가야 된다는 세계와의 갈등이잖아. 그치? 개인과의 갈등이 없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5번 답. 자, 그 다음 59번 풀 수 있겠다. 우리 나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남주인공 김연가모의 김연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해. 얘들아 이까지 일단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어찌 배피를 팔아서 벼슬 할 수 있겠어. 안타까워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 A의 남주인공 이생규당전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 맞는 얘기지. 나도 황천 데려가 우리 100년 동안 살자. 징징거렸잖아.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 3, 4, 5번도 한번 볼게. 나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야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나 하나 죽으면 5명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생규장전의 여주인공은 나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야. 아니지. 내가 안 가면 어기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을 교묘하게 바꿔놨네. 그 다음 3번. 김연가모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줘. 나 누군가한테 한이 있어? 아니었어요. 얘가 부탁한 건 그냥 불교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줘? 라는 걸 얘기했을 뿐이지 남과의 어떤 원한 얘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이생규장전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 이거 내 유골이 아무데나 있으니까 요거 좀 거두어 줄래? 요거는 뭐 세못 혹은 동그라미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지. 자 4번.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 얘들아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볼까? 사회로부터 인정. 이거 무슨 말로 치환할 수 있어?
벼슬,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사회로부터 인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올 거야. 다른 말로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또 나올 건데, 왕한테 벼슬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벼슬이라고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 A의 남주는 여주의 부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감 해소한다. 아니잖아.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얘 그리워하다 죽었지. 소외감 해소 절대 못해요. 자, 그 다음 5번. 나의 남주는 세속적 삶의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졌어. 얘들아, 우리 속세가 뭐였어? 속된 세상이지. 그래서 인강증 중이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학원에 다닌다거나 혹은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벼슬을 얻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돈과 매인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매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 자체가 속세라고 했어. 근데 우리 김현은 마지막에 뭐 얻었어? 벼슬을 얻었지. 즉 속세의 끝판왕인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속세를 등졌다? 당연히 아니라고 너네들 과감하게 X 쳐줄 수 있어야 돼. 그치? 벼슬과 속세라는 것은 일치라고 봐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이해해?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A. 이생규장 전 남주는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그치? 할 거 없어서 얘 계속 그리워하다가 죽었잖아.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갈 건데 아니야. 61번까지 쌤이랑 아니다. 62번까지 쌤이랑 얘기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얘기해줄게. 자, 61번입니다. 다에 나타난 주인공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최낭이 횡액을 만나 다른 말로 전쟁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됐어. 그치? 전쟁 때문에 좌절된 거니까 맞네. 그 다음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짝 잃은 새가 되었어 라고 표현한다는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 그치? 슬픔 맞지? 짝 잃었는데 지금 기쁨이나 다른 감정 느낄 순 없잖아. 그 다음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의 마음. 그치? 서로 계속 인연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속하고 싶었던 사랑이라고 바꿔줄 수 있지. 자, 4번. 최낭이 이생에게 3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얘들아 이거 왜 말했어? 기억나? 얘가 어느 날 귀신으로 한 3년 살다가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라고 얘기했어. 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저승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게.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 있군. 여기 의지 있어 없어? 여기서 뭐 우리 저승 가서 forever love 이렇게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 없으니까 안타깝다, 슬프다를 드러내는 거겠지.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최낭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남주인공의 위험을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인식 알 수 있어. 그치? 이 부분은 나는 저승에 명부가 올랐네.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서 나한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너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점에서 너 걱정하고 있는 거 맞네. 됐죠? 네,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2번을 풀기 위해서는 다에서 구현된 니은을 알래. 그럼 니은 알아봐야겠네. 그럼 우리 아까 읽었던 가로 돌아가서요. 안 읽었던 우리 맨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한 문제가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이렇게 길고 많아. 문제도 6개 다루는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지? 좀 쌤도 되게 낯설어. 보통은 3개 많아야 4개를 다루는데 이만큼 다룬다는 거는 어쨌든 정말 어렵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정보량만 많을 뿐 여기서 너가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를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 쌤이 풀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간단하게 나는 풀고 있었어. 너네들도 답이 좀 뚜렷하네? 라는 걸 느끼면서 왔어야 됐어. 이거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럼 우리 가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전기소설, 즉 세모는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됐대. 자, 먼저 사대부 남자가 이계, 얘들아 이계라는 말은 이제 기억해줘.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용궁, 저승, 그 다음에 뭐 하늘나라 이런 것들이 이계야. 이계.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 얘들아 몽유록이란 거 몰라도 돼. 그냥 다양한 소설적 면모의 1번이 뭐라고? 남자가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원적 공간구도. 얘들아 이건 밑줄 한번 그어줄까?
이원적 공간구도. 얘들아, 이원적이란 건 공간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두 개.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읽었던 이생규장전에서 공간 두 개 나왔잖아. 어디와 어디?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이라는 것과 그 다음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는 세 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사는 천상계, 뭐 신선이나 선녀들이 사는 천상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상계. 어떤 공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만 하면 이원적 공간 구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토르 걔네들 세계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세계관 있잖아. 이것도 이원적 공간 구도야.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다른 또 영웅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파면 이원 이상의 그냥 공간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원적 공간 구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승 저승을 다루는지 천상계 지상계를 다루는지 용궁과 지상계를 다루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요 용어는 알아야 돼. 자, 아무튼 이원적 공간 구도는 뒤에 거 몰라도 돼. 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 여기서는 이원적 공간 구도만 알게요. 그 다음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 그 다음에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로서의 시를 활용하는 것은 애정소설로 이어졌대. 자, 이렇게 보면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 지금까지 읽었었던 남성이 이게 체험하는 거, 이원적 공간구도, 그 다음에 애정의 방법 세 가지 딱딱딱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 드러나냐를 물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6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금 읽었던 것들이 일어나는지. 자, 1번입니다. 사대부 남성이 이게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이생이 가산을 묻어둔 곳에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온 데서 나타난다. 얘들아, 이생 다른 나라 간 적 있어 없어? 다른 세계 간 적 있어 없어? 없었어. 얘는 현실에만 있었는데 무슨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와. 답 1번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 3, 4, 5 빠르게 한번 가볼게. 능동적 여인상. 최낭의 환신이 먼저 우리 인연 맺을래? 먼저 제안하는 데서 능동적 여인상. 드러나지. 그 다음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 일단 얘가 죽어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애정.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이라는 거야. 이것은 환신과 다름없이 기쁜 적 누리는 거. 그렇지. 귀신과 사랑하는 게 금기에 도전하는 거지. 이원적 공간 구도. 다른 말 뭐 딴 거 볼 거 없이 이승 나오냐 아니면 저승 나오냐 이거지. 이승에 있음에도 황천 저승 나오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는 것은 서로 시를 주고받네? 진짜 애정 교류하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쌤이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전 소설이 어려운 건 해석이 안 되고 인물들 그다음에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줄거리 파악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너네들이 소설을 읽을 때 특히나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무조건 새로운 인물의 네모를 좀 치시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은 직위, 관직으로 이름이 대표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주민은 이라고 말하면 되지만 선생은 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선생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대소설은 그래도 괜찮아. 갑자기 유충렬 얘기하다가 원수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너네들이 고전소설을 할 때는 인물 네모 치면서 플러스 관직명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 원수가 뭔지, 그 다음에 무슨 구원수는 뭔지,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정렬 부위는 뭔지, 그냥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어떤 대상을 그냥 가리킬 수 있는 관직 이름이라는 거. 이걸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줄거리를 파악할 때는 아까 본 것처럼 기뻤다, 슬퍼했다, 애절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감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여기서는 현대소설이랑 너무 다르게 뻔하게 감정을 주니까 그것만 이어도 지금 얘랑 기분이 좋은 상태네? 갈등 안 하네? 판단할 수 있고요. 너무 화가 나 있어. 밑줄 딱 긋고 얘랑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네? 줄거리 파악에 감정을 좀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내용 파악은 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기 싫으면 모든 고전소설, 모든 고전시 외우면 돼. 근데 그거 못하니까 이런 걸 좀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문제가 어떠냐? 이거 파악하기 어렵지? 너네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는 굉장히 표면적인 걸 내줘. 그래서 쌤이 이거 보면서 이거 답 1번이지? 하고 그냥 되게 짜증나게 막 넘어가는 게 너무 뻔한 답을 준다고. 이생이 언제 이계를 갔다 왔냐? 저승 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답이 바로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 상황에서 슬퍼하는지만 알면은 아까 우리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있고 지속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감정만 파악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문제는 굉장히 표면적이고 쉬워요.
그러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눌러 가면서 읽고, 그리고 쌤이랑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긴 보기는 한 번에 읽을 필요 없다고. 한 이 정도 잘라놓고 이거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한번 훑어보시라고요. 다 읽고 가면 어쨌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힌트 좀 최대한 가져가고, 그 다음 쌤 처음에 줄거리 얘기하면서 갔지만 여기서도 엄청 간략하게 줄거리를 줘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를 문제로 다른 말로 취현할 수 있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낭군의 경사가 얘들아 뭔데? 라고 했을 때 벼슬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문제를 풀 때에도 그렇게 치환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전소설은 진짜 기본만 잘 따라가고 가면 문제는 너무 쉬워. 제발 포기하지 마. 알겠지? 그렇게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 얘들 안녕.